셀트리온 성장의 축 램시마 SC 23년 유럽 지속 성장 가능성은 24년 미국 시장 침투 전략은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2.39%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3.65%, 제약은 플러스 2.3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 종목 모두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어저께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음봉의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오늘 거래가 줄면서 몸통이 큰 양봉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주가의 지지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오늘은 램시마 S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유럽 이탈리아에서요 23년 유럽 유마티즘 학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 셀트리온은 램시마 SC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안경바이오 인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셀트리온 램시마 SC가 정맥 주사 제형에 대비해서 우월성으로 유럽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은 이 학회를 통해서 램시마 SC의 효능을 알리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의료진들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램시마 SC가요.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투여 시간은 10초고요. 장소는 뭐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투여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램시마 SC는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 인플릭시맙 쪽에서는 램시마 SC가 특허를 받아가지고요. 독점이죠. 루미라라든가 스텔라라든가 뭐 다른 쪽은 다 SC 제형이잖아요. 그런데 램시마만 유일하게 셀트리온의 램시마 SC만 독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요. 램시마 SC가 독점이기 때문에요. 수익성이 좋죠. 미국에서도 신약으로 갈 경우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어저께 이 학회에서 악템나 바이오 시밀러죠. 국내 임상 1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은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악템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인터루킨 억제제 쪽이라는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역을 더 확대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5월 15일 날 셀트리온은요. 공시를 냈잖아요.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의 시험 계획을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램시마 SC는 미국에서는요 성인용으로만 허가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 요 두 군데에 대해 요 두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먼저 소아용으로 임상을 3상을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램시마 SC는 작년 12월 20일 날 미국의 FDA의 신약으로 허가 신청을 완료를 한 상태고 2038년까지 독점입니다. 인플리시맙 쪽에서 SC 제형은 유일하게 램시마 SC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측에서는 지금 램시마 SC의 미국 허가를 위해서 여러가지 학회를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만 들어서도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했고요. 아시아 염증성 장질환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5월 달에는요 미국 소화기 학회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유럽 유마티즘 학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신약으로 미국 FDA 허가 10월 내지는 연말이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램시마 SC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면요. 셀트리온 그룹 측에서는 램시마 SC와 램시마 이 두 가지를 듀얼 포뮬레이션 치료 요법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램시마 정맥 주사제형을 처방한 후에 상태가 호전된 환자에게 램시마 SC를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간편한 SC 제형을 원하는 환자와 기존 치료제의 약효를 보지 못해서 처방제를 바꿔야 되는 환자에게 투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램시마를 기존에 맞던 환자들이 램시마 SC로 전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램시마 정맥 주사 제형을 맞지 않고도 바로 신규 환자도 SC 제형으로
바로 피하 주사 제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이게 두 가지 다 허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먼저 기존의 환자들을 이제 SC로 전환시키는 전략이잖아요. 스위칭 전략인데요. 이것은 지금 유럽 시장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렘시마가 60%를 넘었잖아요. 이 환자들을 SC로 전환시키는 전략이다. 스위칭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렘시마가 31.4% 시장을 점유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장 역시 렘시마 SC로의 교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이든 미국에서 렘시마가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앞으로 렘시마 SC한테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바로 휴미라잖아요. 이 휴미라는요. TNF-알파 억제제란 말이죠. 또 한 가지 레미케이드가 있잖아요. 쭉 휴미라는 아달리무밥이고요. 레미케이드는 인플루시맙이잖아요. 그래서 휴미라는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로 지금 가는 것이고요. 레미케이드는 이미 잠식을 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렘시마와 렘시마 SC가요.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 스텔라라와 악템나가 되는 것이죠. 인터루킨 억제제 시장에서는요. 스텔라라 시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은 1등이 휴미라고요. 2등이 스텔라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두 개가 성격이 다른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렘시마 SC는요. 인플루시맙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TNF-알파 억제제에서 휴미라를 맞다가 이것이 또 내성이 생기면요. 바꿉니다. 인플루시맙 쪽으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텔라라 환자들 가운데서 이것이 또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되면요. 악템나로 바꾸고 또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성분 자체를 바꿉니다. 즉 스텔라라 맞던 환자들이 이쪽으로도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서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내에서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바꿔 나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드리냐 하면요. 현재 휴미라를 맞는 환자라든가 또 이쪽에 스텔라를 맞는 환자 입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로도 바꿀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휴미라를 맞던 환자가 렘시마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스텔라라 환자가 렘시마로 바꾸고 싶다. 그런데 현재 렘시마는 미국에서는 정맥 주사 제형이잖아요. 대부분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을 휴미라 환자도 막 스텔라라 환자도 피하 제형으로 맞고 있는데 렘시마 정맥 주사를 맞으려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따라서 미국에서 렘시마 SC가 허가가 나오게 되면 기존의 휴미라를 맞던 환자라든가 스텔라라를 맞던 환자들이 바꿀 때 렘시마 SC로 스위칭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렘시마 SC는 피하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요. 쉽게 렘시마 SC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도 새롭게 미국에서는 열린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시장도 현재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렘시마 SC의 강점은요. 두 가지 측면이죠. 첫 번째, 렘시마 정맥 주사 제형을 맞은 환자들을 렘시마 SC로 전환시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다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맞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서 내성이 생겨서 다른 약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그동안은 렘시마로 못 바꿨잖아요. 왜냐하면 정맥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렘시마 SC가 들어가게 되면 수월하게 교체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미국 시장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PBM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렘시마 SC는 신약이기 때문에 PBM하고의 문제점 뭐 이런 거 전혀 없다. 경쟁이 없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셀트리온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레미케이드, 인플릭시맙 쪽에 렘시마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달리무맙 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텔라라라든가 아크렘나 쪽에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쪽에서는요. 그리고 그 핵심이 렘시마 SC가 되는 것이죠. 이미 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렘시마 SC의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유럽의 국가별로 보더라도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가는 길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이번에 성인증뿐만 아니라 소아 쪽으로도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죠. 시장을. 여기서 소아라는 것은 만 17세까지 성인은 18세부터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17
27세 이하의 시장도 지금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IBD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특히 미국에는 환자들이 IBD 염증성 장질환이잖아요.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 환자가 많아요. 성인용, 그 다음에 소아용까지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늘어나는 이 시장에 램시마 SC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미국하고 유럽하고의 약품 가격, 약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ASP의 차이가 지속 확대 중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ASP는요 우리말로 평균 판매 단가입니다. 이것은 유통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것을 빼고 리베이트도 뺐어요. 이렇게 빼고 난 가격을 평균 판매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약품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이야기는 미국 시장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약을 팔더라도 유럽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니까 매출액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더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램시마 SC는 시장이 얼마큼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독점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번 2분기에 셀트리온은요, 램시마 SC에 대한 생산이 줄어들거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지난 4분기, 올 1분기에 램시마 SC에 대한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헬스케어 쪽에 이미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제 헬스케어 쪽에 램시마 SC 매출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의 데이터들을 컨센서스 평균을 내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평균적으로 전망을 하면 3,823억이니까요 상당한 성장이죠. 그리고 24년에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램시마 SC의 매출액이 5천억은 넘어간다, 이러한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것은 그냥 전망치이기 때문에요, 숫자를 정확하게 믿자는 개념이 아니고 느낌상으로 이 정도의 성장이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램시마 SC의 매출 추이와 전망을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지난 4분기에 비해서 이번 1분기에 램시마 SC의 헬스케어 쪽의 매출은 감소를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올해 성장의 핵심은요,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유플라이마는 내년이라고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155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도 75억의 매수잖아요. 어저께 거래량을 크게 늘리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러나 오늘 양봉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은 어제보다 줄어드는 모습은요,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 앞에 고점들을 재도전을 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공매도 비중이 너무 많다,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요, 어쨌든 간에 오늘 모습에서 양봉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은 136억의 매수, 기관들도 143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수급 변화가 다시 나오면서 고점 돌파를 도전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이 8억의 매수, 기관들은 1억의 매도인데요, 소강 상태의 모습 속이긴 합니다만요, 오늘 양봉으로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이제 두 가지 축이잖아요. 바로 램시마 SC와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되는데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램시마 SC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성장으로 인해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이 이제 턴어라운드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바닥권이잖아요. 월봉상으로 5월달에 양봉을 보이고요, 3개월 동안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바닥 탈출의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긴 시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